안녕들 하세요. 벌써 2주일이 후딱 지났네요. 그죠? 세월이 너무나 빨라요. 또 오늘 뵈면은 이제 2주 뒤에 또 뵙는 거고. 오늘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오늘은 16개 중에서 4문제에 해당하는 범위를 배워. 그러니까 오늘만 딱 잘 들으면 4문제 맞출 수 있어요. 굉장히 대단하지 않아요? 하루 배워서 4문제야, 16개 중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하면요, 우리가 나올 때마다 조금 동기부여가 될 거고요. 오늘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중간고사 오늘 본다면서요. 공시하고 세법해서 20문제. 그러니까 반이니까 중간고사. 그런데 그 8개 세법 문제는 안 배운 것도 있을 거예요. 안 배운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다 틀려버리든가 한번 찍는 연습해보고 부담 갖지 말고 이따가 꼭 강의 끝난 다음에 한 20분이면 되니까 20문제, 공시 12개, 그 다음에 세법 8개 아는 것만 푸는 연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월부터 올해는 시험 대비를 먼저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이제 문제도 몇 개씩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날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문제 몇 개를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부터 시험 대비 문제풀이를 같이 하자 이거예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해나가면은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이제 3주차예요. 3주차인데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가 개정이 된 게 작년에 일찍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12월 21일, 29일 날 개정이 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재는 먼저 나왔는데 개정은 뒤늦게 됐으니까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겠죠. 요거 몇 개 고쳐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82쪽에 보면은 182쪽이 없죠. 183쪽 앞에가 182쪽이 되죠. 해서 재산세, 그래서 182쪽 재산세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재산세는 항상 3문제가 나와. 범위가 많아요. 그렇지만 나올 만한 것들은 죄송합니다. 절대 불안해하지 말아요. 전 병 나오기 전부터 기침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항상 3문제 정도가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잘 알면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 182쪽에 보면은 재산세가 나오는데 아이고 조그맣게 나왔네요. 그죠? 이것도 다음 마지막 4주차부터는 이쁘고 크게 제가 잘 만들 거예요. 오늘까지만 좀 참으시면 돼. 답답하면. 해서 재산세 특징이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지방세다. 그러니까 지나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리고 어디에서 걷느냐 그러면 시, 군, 구에서 걷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시군, 구세다. 우리가 항상 세금이라는 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이 동네를 따져보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는 특별시에서 갖다 쓰죠. 그 다음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는 어디에서 쓰죠? 강서구청에서 쓰죠. 따라서 취득세는 반장이 가져가 쓰고 재산세는 부반장이 가져다 쓴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경기도 성남시다. 아파트를 취득을 하면 취득세는 도에서 가져다 쓰고 1년에 한 번 재산세는 성남시에서 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세라 얘기하죠. 시세, 구세. 그 다음에 강원도 영월군에 아파트를 샀다. 그럼 취득세는 강원도에서 갖다 쓰고 재산세는 영월군청에서 갖다 쓰겠죠. 요 개념 이해 가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무조건 반장이 갖다 써. 재산세는 매년 부반장이 쓰는 거죠. 그래서 시, 군, 구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해서 재산세는 시군구세다 외울 필요 없어. 요 개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구청에서 거두니까 구세가 되는데 서울에는 구가 몇 개가 있죠? 25개 구가 있어요. 따라서 구청에서 거두니까 일단 구세가 되고 서울만 그래요. 서울은 25개 구가 있어요. 잘 사는 동네가 있고 조금 덜 사는 동네가 있죠.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서울특별시에서 조정을 해요. 25개 구에서 재산세 걷어 이거에 일정 비율 50% 정도를 특별시로 상납을 합니다. 그럼 특별시에선 이걸 섞어가지고 나누기 25. 그래서 25개 구로 골고루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강남 4구처럼 재산세가 많이 거치는 데는 많이 낸 거에서 50% 주고 그중에 일부를 다시 돌려받죠.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없어요? 불만 있죠. 내가 고생해서 세금 냈는데 우리 동네 CCTV를 더 달고 보도블록을 더 좋은 걸로 하지 왜 다른 구를 도와주느냐. 처음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강남에 강의를 나갈 때는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부녀회에서. 그리고 다음 날이나 강북에 강의 나가면 조용해요. 눈치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벌써 몇 년이 됐네요. 그래서 서울만큼은 구청에서 거두니까 구세고 특별시가 관련이 돼 있으니까 특별시세라고 얘기합니다. 서울만. 그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시, 군, 구세가 되지만 서울특별시만큼은 특별시세 구세가 된다. 끝. 그래서 서울만 이러기 때문에 부산이라든가 충청도는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따라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서울만 관련이 돼 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전국적인 걸로 해서 시, 군, 구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실질과세 원칙이다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용어를 배우지 말고 요건 뭐냐?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서로 다를 때 요거는 양도소득세도 똑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아요. 그러면 뭐냐? 공부상에는 농지로 돼 있어. 농사 짓는 땅. 우리가 항상 배우지만 농사 짓는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세금의 혜택을 많이 줘요. 짠하니까. 그럼 농지는 세금이 싸. 그런데 공부상으로 농지로 돼 있는데 몇 년째 농사를 안 짓고 있어. 잡초가 무성해.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농지지만 사실상으로는 놀리고 있으니까 농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는 잡종지라든가 나대지 임야로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겠다 이거야. 농지로 돼 있으면은 농사를 져라. 그럼 세금을 싸게 해줄게. 따라서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서로 다르면 뭘 적용해야 된다? 사실상의 현황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사실상의 현황을 공부상의 현황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세법은 매번 얘기하지만 둘 중에 하나야. 사실상의 현황 옳은 지문 나왔으면 몇 년 뒤에는 공부상의 현황 틀리게 나온다는 얘기죠. 세법 항상 둘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과세기준일 항상 몇 월 며칠이 되죠? 6월 1일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자, 거기 나와 있는 182쪽에 보면은 특징이 나와 있죠. 그럼 특징에 관한 것 또 이어서 한 다음 먼저 한 다음에 밑줄 쳐드릴게. 자, 그 다음 재산세는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 고지서 징수하는 걸 무슨 징수라 한다? 보통 징수라 한다. 재산세는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에 보면은 언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때까지 돈만 내면 돼. 근데 안 냈어.
안 내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는 거죠. 그 이자가 첫 번째 뭐가 되느냐? 가상금. 두 번째 뭐가 되냐? 중가상금. 요게 개정이 됐어요. 쓰지 말아요. 납부지연 가산세로 개정이 됐어, 이름이. 가상금, 중가상금 없어졌어.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12월 20일 개정이 됐지만 실행은 한 해 건너뛰고 내년 2022년도 2월달, 그것도 1월도 아니고 2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성이 이신가 봐. 2022년도 2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다이에 다이. 1월부터 하든가 올해부터 하든가.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납부지연 가산세로 공부하지 말고 재산세는 올해까지는 가산금, 중가상금이라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내년부터는 개정이 되지만 우리에게 내년은 있다 없다? 글쎄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내년에 또 배우는 거고, 세법은 작년에 12월 21일 날 개정된 게 또 많아요. 올해 시행되는 게 있고 내년에 유예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올해만 적용되는 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납도 있고 분할납부도 있더라. 그 다음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더라.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더라. 요 내용들은 시험과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 뒤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니까 이런 게 있더라. 아니면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따가 다 자세히 배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182쪽을 보면은 182쪽에 들어갑니다. 여기 있네. 자, 거기에 보면 재산세 개요의 특징 나와 있죠. 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양괄호 1번. 양괄호 1번 지방세래요. 그 다음 시군 구세가 된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괄호 2번은 과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 6월 1일.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됐고요. 그 다음에 9번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 있다. 소액 징수 면제라는 것 미리 설명하면 고지서 한 매당 세금이 2,000원 미만이면은 징수를 면제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고지서 한 장을 인쇄하면서부터 발송할 때까지의 비용이 2,000원 들어가요. 근데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하니까 1,500원이 나왔어. 1,500원 거들라고 2,000원 비용이 들면 손해보겠죠. 이럴 땐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자를 안 보겠다는 뜻이죠.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10번 분할납부 2개월 이내 물건납부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 그 다음 11번 설명했죠.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뭘 적용해야 된다? 사실상의 현황이 된다. 그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183쪽은 오른쪽에 주의라고 써 있는 것만 보세요. 주의 보면은 특별시, 서울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서울특별시는 구세면서 뭐가 된다? 특별시세가 된다. 왜? 특별시도 관여를 하니까 서울만 그렇다는 얘기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 군, 구세가 되겠죠. 물론 제주도를 뭐라고 그러죠? 특별자치도죠. 특별자치도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종 특별자치시죠. 그럼 여기에서 관련하는 거예요, 시에서. 근데 이거는 일부 지역이니까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선 시군 구세더라 끝 요러면 되겠죠. 거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과세 대상에 관한 것. 우리가 과세 대상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원래 지나간 것은 절대로 질문하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취득세 과세 대상 배웠는데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라고 그랬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괜히 물어봤어. 15개. 2, 5, 3,
15개다. 그 내용이 뭔진 몰라도 15개더라. 이렇게는 먼저 알아두셔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공부 안 해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개가 있어요. 5개가 뭐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개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면 여기 요 5개 손가락 누구 재산이에요? 내 재산이야, 내 재산.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개뿐이 없어요.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럼 따져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작년에도 나왔던 지문이에요. 기출지문. 이건 참 세법이 아닌데 상식인데 맞은 사람이 많았죠. 뭐냐 하면은 건축물하고 주택이 따로따로 써 있죠. 그럼 따로따로 써 있는데 토지와 건축물에는 주택이 포함될까요? 제외될까요? 봐요. 이건 세법이 아니야. 그냥 상식이야. 포함? 포함. 대단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토지, 건축물에는 주택이 포함될까? 제외될까? 포함.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거야. 여보세요. 주택하고 건축물은 따로따로 썼죠. 따로따로 썼다는 건 포함하는 거야? 제외하는 거야? 그래, 이게 상식이라니까. 이게 작년 기출문제야. 미치겠네 내가. 그래, 공부식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왜? 건축물하고 주택하고 따로따로 썼다는 건 따로따로 제외란 얘기지. 만약에 포함한다면 주택이 안 나오겠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 이게 나온 거예요. 토지와 건축물에는 주택이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따로따로 썼다는 건 서로 제외됐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작년 지문인데 여러분 시험 봤으면 몇 분들은 또 틀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세법이 아니라니까. 공부식으로 하면 안 돼. 왜 따로 썼을까? 서로 제외하니까. 이거 나왔으면 표정이 무지하게 어렵네. 이런 표정이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왜 따로 썼을까? 왜 구분했을까? 포함이 안 되니까. 이해 가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따져볼게요. 건축물이다 그러면 세법에서 3가지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 그 다음에 영업용 건축물, 그 다음 공장용 건축물 이렇게 공부하면 끝이에요. 용도에 따라. 그러면 공장용 건축물은 공장이죠. 영업용 건축물은 상가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실용, 상가용. 그 다음 주거용은 주택이에요. 따라서 우리 주거용만 건축물에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제외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것들은 건축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용도에 따라 3가지가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렇죠. 주택이니까. 됐어.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돼. 따로따로 썼으니까 제외된다. 끝.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요 동네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불안했었어. 다 포함한다고 그랬어. 포함하면 따로 쓰는 거구나. 미치겠어요 내가. 이건 세법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 작년에 괜찮아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와. 어려운 거 건너갔어. 세법 이런 거예요. 유치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행기 있어요? 없어요. 배 있어요? 없어요. 요 3가지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아까 재산세는 특별시는 특별시세가 된다. 근데 서울만 한정이 돼 있으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듯이 선박과 항공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과세 대상이더라. 끝. 그러면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는 좀 이따 해볼 거고요. 건축물 금방 설명했고요. 그럼 주택에 관한 걸 먼저 공부합니다. 주택에 관한 것은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겹치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돼요. 페이지 보고 싶어서 그래요? 184쪽에 박스만 공부하면 돼요. 먼저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 밑줄 쳐드릴게. 자, 그럼 이거예요.
주택이다 그러면 주거용인데 주거용이다 그러면은 건축물만 인정하면 안 되겠죠. 왜? 통로가 필요하니까. 들락날락할 땅이 필요하니까. 따라서 무조건 신경 써야 될 게 주택은 건축물만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들락날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 요걸 우리가 부속토지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부속토지.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으로 혜택을 주는 게 두 개를 꼭 알아두셔요. 땅 중에서는 농지가 혜택을 많이 줘. 짠하니까. 그 다음 건축물 중에서는 주택을 혜택을 많이 줍니다. 주택이 왜? 먹고 사는데, 먹고 자는데 필요한 거니까. 따라서 주택이다 그러면 건축물만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딸린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따라서 건축물도 주택분, 토지도 주택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지 말아요. 왜? 주택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들락날락할 땅까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아니고 부속토지를 인정을 안 하면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 헬리콥터 타고서 낙하산 타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나올 때 못 나와. 땅굴을 파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상식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들락날락할 땅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거는 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도 들락날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을 인정해 주죠. 이해가셔? 이게 부속토지 개념이에요. 공장용 건축물, 건축물은 무조건 들락날락할 최소한의 땅을 인정해 준다. 이게 부속토지죠. 일단 주택만 보면은 부속토지, 부속토지는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그래서 토지는 세금이 비싸지만 최소한의 땅은 주택으로 과세가 되니까 세금이 혜택을 주겠다 이거야. 첫째,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부속토지는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 나오는 게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 나오더라. 끝. 이거 뭐 양도소득세 똑같으니까 무조건 신경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 딸린 토지는 세금이 싸? 주택분 내야 돼? 그럼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 있죠. 악용하는 사람이 뭐냐? 집은 요만해. 대신에 땅은 이만큼 샀어. 야, 나 이거 부속토지로 인정해줘. 세금을 회피하려고. 이걸 막기 위해서 범위, 한도를 정해놨어요. 얼만큼이 한도가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모두 500제곱미터의 땅이 있다. 이건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럼 범위를 구하려면 건물의 바닥 면적을 보는 거야. 1층, 2층, 3층 연면적이 아니에요. 땅하고 붙은 면적. 땅하고 붙은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그래요. 요거 용어 알아둬야 돼요. 양도에 또 나옵니다. 이 땅하고 붙은 면적이 예를 들어 10제곱미터가 된다. 그러면 이 건축물 바닥 면적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 부속토지로 인정해 주는 거야. 요건 쓰지 말아요. 양도에서 나올 거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아니다 그랬으면은 5배까지. 땅값이 비싸니까. 도시지역 바깥에 있으면은 10배까지. 땅값이 싸니까. 그런데 재산세는 이게 안 나와. 이게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 경계가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경계가 명백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어디를 뜻하는 거죠? 도시지역 바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도시지역 바깥은 땅값이 좀 싸요. 몇 배까지 인정하죠? 그렇죠, 10배. 그럼 바닥 면적의 10배니까 100제곱미터만 딸린 토지로 인정하는 거야. 근데 넌 얼마 갖고 있어? 500제곱미터. 그러면 100제곱미터는 인정을 해주겠다. 10배니까.
그럼 요거는 주택으로 본다. 세금이 좀 싸단 얘기죠. 근데 500을 갖고 있으니까 초과된 400제곱미터는 토지분 재산세. 세금이 좀 무겁다는 얘기죠. 요 말이 이해가요? 요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가 명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몇 배까지? 10배까지 인정을 한다. 그럼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 요 말뜻 이해가시나요? 바닥 면적에 대해서 곱하기 하면 되는 거야. 도시지역 아니다. 땅값 비싸. 그럼 5배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항상 이런 거 배웠죠?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들라고 그래? 적게 거들라고 그래? 그렇죠. 많이 거들라고 하니까 땅값 비싼 데는 5배까지만 주택으로 인정하고 도시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땅값이 좀 싸니까 10배까지 인정해 주는 거야. 생색을 내는 거란 얘기죠. 근데 경계가 명백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도시지역 바깥으로 봐서 몇 배까지? 10배까지만 주택으로 인정하고 나머진 토지로 재산세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몇 배까지? 10배까지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뭐냐? 다가구주택은 요거죠. 뭐 원룸을 생각해도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나오죠. 요건 뭡니까? 각각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간이죠. 그러면 각각을 한 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각각을 왜? 독립해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그래서 한 구, 한 구, 한 구, 한 구 모여서 뭐라 그래요? 다가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101호다. 그럼 그게 독립공간이니까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독립구분한 것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이죠. 이해가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겸용주택. 겸용주택이다. 겸용이다. 겸용이 뭐죠? 저 질문한 거 맞아요? 물어볼게요. 겸용이 뭐예요? 겸용? 겸용? 모르겠어? 어떡하면 좋나? 아직 결혼 안 했죠? 그래서 모르는 거야. 겸용하니까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 밥솥을 겸용밥솥 많이 얘기하죠? 겸용밥솥 들어봤어요? 햇반은 알아요? 미치겠네. 햇반은 알고 겸용밥솥. 그때 겸용밥솥인데 연세 좀 드신 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강의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겸용밥솥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도 모르는 거야. 연세가 드신 여자분인데 살림을 안 하시나 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쌀밥도 할 수 있고 보리밥도 할 수 있다. 이걸 겸용밥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내가 틀렸는 줄 알았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제가 알고 있는 겸용밥솥은 뭐예요? 취사도 할 수 있고 보온도 할 수 있고 이거 얘기하는데 내가 맞아요? 그분이 맞아요? 그분도 겸용이 맞는 건가? 다 맞는 거예요? 내가 다 나쁜 사람이네. 근데 나는 좀 생소했어. 쌀밥도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보리밥도 할 수 있고 그 얘기 나왔을 때 좀 신선했어요. 하다못해 밥도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닭백숙도 할 수 있다. 이러면 조금 내가 이해가겠는데 하여튼 뭐로 가도 용도가 두 가지란 얘기죠. 이제 이해가요? 집에서 햇밥만 드시나 봐? 밥솥 안 하고? 그래요. 저도 이제 설날이라서 선물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쌀을 줬어요. 우렁이가 키운 쌀. 밥을 안 해 먹는데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받았으니까 내일 가서 밥솥을 하나 살까 해요. 요만큼 쌀을 받았는데 성이니까 그죠? 그럼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주거용과 비주거용. 여기서 말하는 비주거용은 상가를 연상하면 되겠죠. 그러면 겸용주택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같이 사용하는 주택. 요거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한 구냐 한 동이냐, 한 구냐 한 동이냐.
한 구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뭘 뜻하느냐? 상가주택을 생각하면 돼. 상가주택. 근데 우리가 주변에 상가주택은 신시가지에 많이 있죠. 1층은 상가, 2층은 원룸, 3층도 원룸, 이런 상가주택. 그렇죠? 근데 시험 볼 때는 항상 단층이라고 그래요. 단층이라고 그래서 1층으로 나옵니다. 얘가 계산 문제도 나와요. 시험 문제 항상 단층 주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층짜리 주택인데 여기에 주거용이 50제곱미터다. 비주거용이 30제곱미터다. 비교하는 거야. 상가주택은. 그럼 주거용이 적죠? 어떤 사람 고개 끄덕거리다 들켰어. 뭐가 큰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야지. 50이 커, 30이 커. 그럼 요 주거용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것. 혜택을 주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주택에 대해서는 세법상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거용이 50, 비주거용이 50. 똑같죠? 똑같아도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거나 크면은 전부 주택으로 봐요.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죠? 요번에는 주거용이 50제곱미터, 비주거용이 70제곱미터. 비주거용이 크죠? 그럼 비주거용이 커도 따로. 주거용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상가주택은 혜택을 많이 준다는 얘기죠. 해서 같거나 크면 전부 주택. 적을 경우에는 적은 것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요 세 가지 이해 가요? 요건 계산 문제도 나올 때가 있으니까 먼저 개념 알아야죠. 그래서 한구 상가주택은 주거용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면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 여기서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건 이상, 이하, 금액은 숫자가 포함되어 제외되어 포함되는 거니까 50 이상이니까 같거나 크면은 전부 주택이 된다는 얘기죠. 무지 어려운 얘기죠, 숫자. 그 다음에 한동이다 그러면 주상복합. 상가주택은 대부분이 저층이죠. 층수가 몇 개 안 되죠.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런데 외곽지 가면 꼭 신시가지 되면은 상가주택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도심지에서는 주상복합이 많고, 주상복합은 대부분이 고층이죠. 한 번도 못 봤어요? 미치겠네. 여기 구로동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무슨 단지 해가지고서 1층, 2층, 3층은 상가 크고 위에는 아파트가 쭉 있잖아요. 이런 게 주상복합. 그러면 한 동이다 그러면 주상복합이야. 그럼 주상복합은 상가가 커요? 아파트가 커요? 상가가 커요? 잠깐만. 그럼, 다 침착하게. 내가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생각해야지. 여러분 되게 웃겨 오늘따라 뭐. 아까 따로 썼는데도 포함한다고 우기질 않나? 주상복합은요, 상가가 항상 적어요. 상가는 많이 돼봐야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위에는 다 20층까지 아파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상복합. 미안해요. 다음부터 또 콧물 나와서 당황하면 콧물 나와. 사진을 갖다 해야 되겠어. 처음으로 내가 사진 갖고 세법 강의를 해야 되겠어. 그럼 좀 이해가 되겠죠?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우리가 주상복합은 상가, 나머지는 다 아파트다. 그럼 주상복합 한 동은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가 많아.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정부는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 조금 받으려고 그래? 많이 거두려고 하는데 얘는 무조건 아파트가 커. 그럼 여기에 대입하면은 아파트가 50% 이상 되니까 전부 주택으로 봐야 되죠. 그럼 세금이 커져, 적어져? 적어진다는 얘기죠. 대단해. 그걸 묻고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한 동이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따로따로 구분합니다.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고 주거용이 아니면 상가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야 세금을 상가 건물을 거둘 수 있으니까. 이해가셔? 그래서 한 동이다 그러면 비교 안 해. 비교하면 다 주택에 들어가는 거니까 세금을
많이 못 걷어. 따라서 주거용만 무엇으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한 구 한 동을 앞에 쓰고 설명을 틀리게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설명을 틀리게 낼 때 숫자가 많이 나와야 헷갈리니까 어떻게 많이 나올까? 한 동하고 50% 이상 이렇게 틀리게 나올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왜? 여러분은 한 동 한 구 신경 안 써. 100분의 50, 이거 많이 들어봤어.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 구냐 한 동이냐를 먼저 봐야 돼. 한 구다 비교해야 돼. 한 동은 태어날 때부터 따로따로야. 왜?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정신없어. 한 구, 상가주택이구나. 그럼 비교해야지. 한 동, 주상복합이구나. 주상복합은 아파트가 더 크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선 따로 구별한다.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혹시나 주상복합 이 근처에 있나요? 됐어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답사를 하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과제를 내줄 수도 없고, 그죠? 또 어떤 때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저런 데 같은 데, 뭐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그런 데들 보면은 있는데 됐어요. 인터넷 있으니까. 예.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주거용은 무조건 주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 짠해 죽겠어. 그러니까 세법상 용어만 이렇게 공부식으로 하지 말고 내 동네 주변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될 텐데. 그리고 항상 알아둬야 될 게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한다는 것. 그걸 머릿속에 두면은 세법 우리가 적용하기가 좀 쉬운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주택. 그 다음에 선박. 명칭에 관계없이 무조건 모든 배. 그 다음에 항공기는 꼭 사람이 탑승을 해야 된다. 사람이 탑승을 하고 조종을 해야 재산세 내요. 무인 항공기는 재산세 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드론 같은 경우죠. 근데 앞으로 드론도 제가 예언을 하건대 이것도 돈 되니까 과세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넓은 땅을 소화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드론으로 농약 치고 하겠죠. 그 드론도 가격이 비쌉니다. 요즘 또 드론이 공인중개사도 좋다고 하니까는 드론 교육장이 많이 생기죠. 많이 생깁니다. 교육비도 비싸요. 그래서 드론도 점차적으로 재산세 과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린 그때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으니까 올해까지는 뭐 내년도 되겠습니다만은 무인항공기는 재산세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자, 그래서 184쪽의 과세 대상 보면은 박스에 5개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 다음 두 번째 건축물에 보면은 주택용 건물은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 토지의 바로 위에 토지에 봐도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가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토지와 건축물에는 주택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바로 그 얘기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박스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너무 디테일한 설명이 됩니다. 너무 디테일에 대한 설명. 자, 읽을 필요 없고요. 186쪽만 한번 보세요. 186쪽에 양괄호 3번 주택 나와 있죠. 찾았나요? 거기에 이 경우부터 밑줄 치는데 체크하세요. 체크는 뭐냐?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니까 올해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어떻게 된다?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포함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 거예요.
포함한다까지 쓰시게 안 나올 거라니까 올해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것도 체크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뭐가 나왔냐?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인정한다고 그랬죠? 10배. 그런데 작년에 20배 이렇게 틀리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풀이 분석 결과 얘기해 줄게요. 세법에서 숫자가 틀리게 나올 때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에요. 지금 10배니까 틀리게 몇 배로 나왔어? 20배. 플러스에서 20배. 왜? 마이너스 하면 빵배니까 출제될 수 없잖아. 저 분석 대단하지 않아요? 표정이 왜 이래? 작년에 거 대입하면 딱이에요. 작년에도 100분의 50이 정답인데 100분의 60 이렇게 틀리게 나온 경우 있어요. 10이야 10. 한 번 더 할 거예요. 될 때까지. 반응이 왜 이래? 100분의 80인데 100분의 90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거꾸로 100분의 90인데 100분의 80 나온 경우도 있고. 참 제가 분석 예리하지 않아요?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틀리게 나올 땐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에요. 표정이 뭘 알아야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 없습니다만은 이게 작년에 10배인데 20배로 나왔다는 것. 따라서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끝.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188쪽. 188쪽은 토지에 관한 구분입니다. 이것만 갖고도 1시간 반 이상이 소요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토지다 그러면 세 가지로 구분한다.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에 관한 것은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3월 달에 강의를 하고, 오늘은 뭐냐? 오늘은 이 세세한 거, 요거에 구분하는 게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 1월 달에 이거 읽다가 가출합니다.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요건 이해를 하시면 돼. 이해. 그러면 분리과세가 뭐냐? 별도 합산이 뭐냐? 종합합산이 뭐냐? 이거 이해하면은 일단 50% 먹고 들어가. 기본서대로 공부했다 큰일 납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 디테일하게 나와서. 그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공식을 하나 배웠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되죠. 그럼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아주 쉬워요. 먼저 분리과세다. 분리과세다 그랬으면은 과세표준을 따로따로 적용해. 그럼 세율이라는 건 과세표준이 크면은 세율이 높아. 과세표준이 적으면 세율이 낮아. 세율이 높다는 건 세금이 많은 거고, 세율이 적다는 건 세금이 적은 거죠. 요 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분리과세는 예를 들어 3개가 있다. 그럼 따로. 그럼 금액이 따로 하니까 금액이 적겠죠. 그럼 세율도 낮은 거 적용해. 제일 싸. 이게 분리과세야. 분리과세. 따라서 분리과세는 제일 세금이 싸. 그 다음에 뭐예요? 합산이야. 합산의 뜻이 뭐죠? 합친다는 거야. 그럼 합산은 합치는 건데 별도 합산은 뭐냐? 별도로 지정된 것만 합산해. 종합합산은 뭐야? 그냥 다 더해. 감이 조금 잡히나요? 불안하네. 그럼 질문 들어가야죠. 별도 합산이 금액이 커요? 종합합산이 금액이 커요? 여기서 겁을 먹었어, 갑자기. 맞는데도 겁을 먹자. 하는 순간에 소리가 줄어들어. 작년도 그랬어. 별도 합산은 뭐냐? 별도로 지정된 것만 더하는 거예요. 그럼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보다 조금 금액이 크겠죠. 그래서 얘는 중간 정도 큽니다. 종합합산은 다 더해. 다 더하면 이걸 다 더하니까 금액이 제일 크죠. 그럼 세금이 제일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단 이렇게 접근하면 돼. 분리과세는 따로따로 하니까 세율이 낮은 세율이야. 별도 합산은 별도로 지정된 것만 더하니까 조금 더 비싸.
종합합산은 다 더하니까 세율이 제일 높아. 이해 가셔? 아니에요. 이해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모든 예는 먹는 걸로 예를 들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때 바쁘셔? 바쁘시는구나. 내가 오늘 쏠라고 대출 받아왔는데. 웃으시는데 굉장히 기분이 제가 좋진 않아요. 뻥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뷔페를 좋아합니다. 요즘 못 가죠. 왜냐면 반찬이 많으니까. 이 반찬이 많은 거 아니에요? 뷔페가? 왜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저 뷔페를 많이 갑니다. 근데 요즘은 안 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꼭 가고 싶은데. 자, 그러면 뷔페, 한식 뷔페를 갈까요? 일식 갈까요? 일찍 가자고요? 한식을 갑시다. 죄송해요. 한식집에 가는데 1인당 10만 원이에요. 1인당 10만 원. 항상 저는 이 예를 듭니다. 이게 제일 쉬운 예야. 한식집에 뷔페를 갔는데 1인당 10만 원이다. 그럼 분리과세는 뭐냐?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얼마 내고 나와요? 그럼 10만 원. 얼마? 10만 원. 제일 싸단 얘기죠. 10만 원. 이게 분리과세 개념이에요. 그 다음 날 됐더니 너무나 맛있대. 너무나 맛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는데 이 친구가 저 오늘 저 퇴직금 받았어요. 이제부터 백수예요. 퇴직금 받았으니까 남자분들 것은 제가 낼게요. 그럼 남자분만 10명이다 그러면 남자 것만 더해서 금액이 비싸지죠. 했더니 이분이 그럼 여자분들 건 내가 낼게요. 별도로 남자 것만, 여자 것만. 그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조금 비싸죠. 이게 별도 합산. 별도로 더한다. 종합합산은 그 다음날 저분이 오시더니 오늘 우리 남편 퇴직금 받았으니까 내가 쏠게요. 골든벨 땡땡. 여러분 전부의 남자 거 여자 거 다 합산해서 내가 내겠다. 그럼 30명이다. 300만 원이 되겠죠. 이게 바로 종합합산 개념이에요. 일단 돈으로 구별하면 쉬워요. 분리과세 따로따로 10만 원 싸다. 별도 합산 남자 것만 별도로. 종합합산 전부 골든벨. 내가 오늘 골든벨 쏠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렇게 공부하면 돼. 1월달에. 그런 다음에 좀 더 이제 금액에 대한 걸로 구별을 했으면 도대체 자세하게 이건 어떤 땅들이 있느냐 다 토지니까 우리가 분리과세다 그러면 농지만 알아두셔요. 아까 얘기했죠. 농사 짓는 땅은 세법에서 혜택을 준다. 제일 싸. 왜? 짠하니까. 그러면 농지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 농지법에 농지는 몇 개로 구별할 수 있다? 다른 과목도 안 되는구나. 기분 좋다. 전, 답, 과수원. 4개인데? 에? 목장용지. 그래서 4가지를 농지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돼. 세법에서 농지다 그러면 4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오케이? 농지, 짜네.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 뭐냐? 쉬워요. 사업용 토지야. 사업용 토지가 굉장히 기본세에 많아. 모든 출판사의 문제. 근데 다 외울 수 없어. 어떤 데는 외우라고 하는데 외우다 가출해요. 여러분은 성인들이죠? 그럼 이게 사업용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판단할 수 있잖아. 대표적인 게 택시회사, 운수업 있죠. 운수업에 뭐예요? 택시를 갖다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럼 택시회사 놀러가. 놀러가면은 주차 공간이 많잖아. 저 땅 왜 필요한 거야? 운수업하기 위해서 차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운수업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요건 다 뭐가 된다? 별도 합산. 판단하는 거야. 그게 싫다 그랬으면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면허 있죠? 이 친구가 면허가 없어. 있어도 없어. 그럼 면허를 따기 위해서 운전학원 다녀야죠. 운전학원 다니면
강의 실, 건축물도 필요하지만 S자 코스, T자 코스도 필요하잖아. S자, T자, 저 땅 왜 필요한 거야? 학원 사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건 별도 합산이에요. 사업용은 다 별도 합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야.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어떻게 됐다?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 사고를 내면 카센터 가야 되겠죠. 카센터에 보면은 차를 수리할 공간이 필요하죠. 이 땅 왜 필요한 거야? 카센터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충격적인 방법이 있어. 차를 갖다 하고 놀 때 저 4차선이다 1차선에다 파킹하고 와. 그럼 여기서 강의 끝나고 가면 있어 없어? 없으면 찾으러 가죠. 어디로 가야 돼? 견인차 보관소에 가야죠. 거기 보면은 견인차를 갖다가 보관할 땅들이 많이 있잖아. 이 땅이 왜 필요한 거야? 견인차 보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별로 없죠.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많이 하니까. 이해 가셔? 이런 것들. 해다가 승질나서 망치로 다 깨버렸어. 폐차시켰어. 또 아쉬워. 차가 필요해. 그래서 중고차 매매센터가. 중고차 매매센터에 가면은 뭐예요? 주차 공간이 많죠. 이 땅 왜 필요한 거야? 차 전시하기 위해서.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사업용이 되는 거죠. 이해가셔? 그렇게 되면 판단만 하면 되는데 이걸 외운다? 페이지가 이렇게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판단해. 사업용 땅은. 슬픈 얘기 할까요? 명절이니까. 명절이면 산소에 가서 절을 해요. 여러분 문중에 사는 이 묘지는 세금 안 냅니다.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어디 문중 산소에 간다, 선산에 간다. 그럼 묘지는 세금 안 내. 절할 때 비과세 이러면 돼. 근데 요즘 들어와서 수목원이 있죠. 그 다음에 수목장 하는데 땅이 있죠. 나무 밑에다가 뿌려드려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또 무슨 공원묘원이 있죠. 공원묘원. 그럼 이런 공원묘원은 뭐냐? 법인이 산을 몇 개 사. 그러나 분묘기증권이라는 걸 설정해. 그 다음에 묘지가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대가를 받죠. 그럼 법인 묘지용 토지다 그랬으면은 법인이 사업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죠. 빌려주고 대가 받으니까 요건 사업용 토지 별도 합산이 되죠. 그래서 선산에 성묘를 갈 때는 비과세. 그 다음에 법인 묘지용 토지 묘지에 갔다 이랬으면은 별도 합산 이런 거야. 외우지 말고 주변을 봐. 이거 사업용이니까. 이해 가셔? 그 다음에 가다가 저기 논밭을 보면 저거 농지 분리과세.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영업용 건축물. 이 상가 건물에는 들락날락할 최소한의 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최소한의 땅 들어올 때 입구에 땅이 있어. 이 땅 왜 필요한 거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지. 상가 건물에 딸린 땅은 상가를 왜 갖고 있어? 임대사업 하려고. 그러니까 학원 들어올 때 상가 건물 입구의 땅도 뭐가 된다? 별도 합산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셔? 공장용 건물에 딸린 토지 있죠? 그럼 공장 들락날락하기에 필요한 거죠? 이 땅 왜 필요한 거야? 공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원 들어올 때마다 별도 합산. 농지를 보면 분리과세. 자동차 매매센터에 가도 사업용 별도 합산. 아주 쉬워요, 이거는. 나만 쉽나? 그럼 종합합산은 뭐냐? 놀리는 땅. 여러분이 딱 봐서 놀리는 땅. 자풀이 막 우거져. 자갈이 왔다 갔다 해. 사람이 뻘거벗은 걸 뭐라고 그러죠? 벌거숭이래. 이 친구 알면서도 나 괴롭히는 게 지금 그래도 꿋꿋하게 할 겁니다. 나체. 땅이 벌거벗으면 나대지. 나대지는 땅 위에 건축물이 없는 거야. 땅 위에 건축물이 없다. 놀리는 땅이야. 이건 종합합산이 되는 거죠. 자갈밭. 아무것도 없어. 놀리는 땅이야. 수풀이 우거져.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좋아하는 거.
저 푸른 초원 위에 임야. 이건 그냥 작풀이 무성해. 놀리는 땅이야. 요건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하기 위해 필요하다. 별도합산. 이게 제일 범위가 큰데 왜? 사업의 종류가 많으니까 판단하면 돼. 놀리는 땅. 이건 별게 몇 개 없어. 여러분이 딱 봐도 놀리는 땅. 그 다음에 요거는 농지. 물론 농지 말고도 있습니다만은 1월 달에 그렇게 구별하면은 50% 먹고 들어갑니다. 이해가시겠어? 그래서 188쪽에 보면은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 구분이 있죠. 거기에 체크하세요. 이게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뭐가 나왔냐?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은 여기 보세요.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은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구별한다. 맞죠? 토지는 3개. 근데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건 3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주택은 하나뿐이 없는 거야. 토지만 3개로 나눈 거죠. 근데 뭐라고 나왔냐? 토지와 주택에 대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토지만 3개로 나누는 거죠. 이해 가셔? 이게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맞게 나왔다? 틀리게 나왔다? 틀리게. 표정이 무지하게 어려우네. 1년간 토지에 대해서 배웠어. 3개로 구분한다고. 근데 시험에 주택이 추가됐다는 얘기죠. 이거 만만치 않아요. 잠깐 동안에 시험에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 앞으로 배울 거예요. 꼭 문제풀이 특강 같다. A, B하고 설명이 나오면 무조건 앞에 거에 대한 옳은 설명이에요. 표정이 뭔 소리야? A, B가 나왔다. 2가지가 나오고 설명 나오면 앞에 것만 옳은 설명이야. 왜? 사람의 심리가 앞에 보고 뒤에 보니까. 뜨문뜨문 보잖아. 이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만약에 A, B가 나오고 A에 대한 틀린 설명이 나왔다. 그럼 실수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딱 틀린 거니까. 1월 달에 문제풀이 특강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토지와 주택이 나오고 설명이 들어갔다. 그럼 토지에 대한 옳은 설명이야. 이해 가셔? 여러분은 올해는 더 잘하기 위해서 미리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거 분석하면 나중에 어떤 과목, 딴 과목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세법은 도움이 많이 돼. A, B라는 개념 이해 가요? 2가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앞에 것만 옳은 설명입니다. 이런 게 함정인데 표정이 웃절하고 이런 표정이 난 오늘 처음 왔는데 웃절하고 처음 듣는데 문제풀이 특강하고 있으니까 왜? 어차피 잊어먹을 거.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요 그게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안 나올 거고 올해는 어떤 게 나올까?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박스가 나와서 분리과세 토지는 몇 개인가? 종합합산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3월 달에 1월 달은 여기까지 알아둬도 성공이야. 1월 달에 이것까지 다 알면은 기절합니다. 왜? 지금부터 기분 좋게 해드릴게. 188쪽에 거기 나와 있는 박스 요 3가지로 토지는 구분한다. 이것만 하시면 돼. 그럼 나머지 것들은 절대로 1, 2월 달에 볼 거 없어. 어디까지? 기분 좋아 죽을 거예요.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어디까지냐 그러면 205쪽까지. 그게 다 뭐냐? 분리, 별도, 종합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이건 1월 달에 절대로 보지 말아요. 그냥 제가 오늘 저기 호치케스가 있으면 스테플러가 있으면 확 박아주고 싶은 거예요. 보지 마셔요. 꼭 보지 말라면 집에 가서 궁금증이 더해서 의심병이 도져서 읽다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애가 눈치도 없이 엄마 배고파 하는 순간에 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만 없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6쪽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작년에 지문이 여러 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거 또 이따 체크해 드릴게.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